한덕수 국무총리는 제3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빅픽처, 즉 큰 그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 새만금 지역 관광개발 사업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1차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 사업 부지에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전북 도내 럼피스킨병 발병 농가가 3곳에 달하고 주말 새 의심 농가도 발생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의 한 축사 공사 현장에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가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제31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빅픽처, 즉 큰 그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결정됐고 올해 연말까지 10조 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 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분야별 동반 상승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 새만금 지역 관광개발 사업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 사업 부지에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1,443억 원을 투자해 숙박과 문화공연, 유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돼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이른바 5대 미래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과 재생에너지 투자 예산, 보육지원 저출산 대책 예산과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등입니다. 도내 럼피스킨병 발병 농가가 3곳에 달하고 주말 새 의심 농가도 발생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해 도내 축산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럼피스킨병은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면 등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만 480여 마리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농가들은 방송에 나온 다음에서 그게 뭐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가들한테는 사전 홍보가 안 됐다. 황당하다 어떻게. 우리가 백신을 했지만 항체가 생길 때까지 우리 농장이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고 긴장하고 있는. 가금 농가도 조류 인플루엔자 걱정이 가득합니다. 지난 2일 부안군 개화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 4만 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해당 농가 반경 10km 안에는 대규모 가금류 농장 단지가 있어 닭, 오리가 100만 2천 마리 넘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가금 농가는 인근에서 AI가 발병하면 몇 달 동안 수입이 끊기는데 그동안 은행 이자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이 주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심정이고 어디서 터져도 다 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묶이는 게 아니라 몇십억짜리가 다 묶여버리는 거니까 그럼 진짜 끔찍하죠. 네. 그 살처분을 하게 돼도 그 보상이 실제 저희가
수용소 출하하는 것만큼의 보상이 안 나오고 저희처럼 비어 있었는데 터져서 입식 제한이 걸렸다 그런 거는 보상률이 없거든요. 전북도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럼피스킨병 발병 원인에 대해 중국에서 선박을 통해 감염된 흡혈곤충이 들어왔고 이후 차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체가 생성되는 11월 말까지는 농가에서 매일 축사 소독과 방제하는 등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의 한 축사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가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50분쯤 남원시 덕가면의 한 축사 공사장에서 축사 지붕 전선관을 설치하던 40대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구조물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도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 안일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도내 국회의원실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을 결정한 지난 8월 말부터 국회에서 전북도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활동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전북도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가까운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에 나서야 할 전북도 공직자들 대신 김 지사와 정치권이 총대를 매는 이른바 본말이 전도된 양상이라는 건데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론 등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자 전북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문제를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이 향후 정부와 여야 간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도 전북도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정치적 문제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팔짱만 끼는 모습만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경북 예천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극한호우는 2013년 48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미래 극한 강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봅니다. 그게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수 편차가 심해지고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태풍과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그런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추세에 따른 재해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좀 지나치게 늦고 미온적이다. 지난 2일 서울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선 가운데 서초구는 2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11월인데 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한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후재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올랐을 때 1.5도, 2도가 됐을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폭염의 사망률이 8% 증가한다고 하고요. 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쓰레기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샴푸 덜 쓰기. 이건 환경운동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덜 배출하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조금 정돈해줘서 시민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전북도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북도는 광역계정으로는 193억 원을, 인구 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 기초 계정으로는 828억 원을 배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선 장수군이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아 144억 원을 확보했고, 남원시는 A등급으로 112억 원을 받는 등 전국 상위 20%에 포함됐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기금 사업 집행 실적과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해 기금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정청래 당 수석 최고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읍고창 지역위에 따르면 당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특강에 나선 정 최고위원은 절대 탈당은 없다는 원칙을 피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탈당과 복당을 일삼은 일부 인사들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 공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고 지역위 측은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에 이어 강의에 나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지역위원장은 정당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담아내는 것이라며 정당 역할의 핵심은 정읍과 고창 당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읍 고창 지역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사선 출신의 유성엽 전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동충동에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남원시는 동부권에 보건기관이 없었다며 사업비 53억을 들여 연면적 825제곱미터 규모로 체력단련실과 건강상담실 등을 갖춘 센터 설계 공모를 추진해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후년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김제시의회는 6일 11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열고 2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제274회 정례회 운영계획과 시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세한 자료 설명 요청을 받은 만큼 집행부는 의회 보고 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이나 불리던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전라북도 2호 지방정원이 됐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31만 2천여 제곱미터로 코스모스와 야생화, 갈대숲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잠자리와 참개,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공원이기도 합니다.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1회 지구촌 어울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밴드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장기자랑, 가족놀이 행사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에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허남주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선기획단은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선거 전략, 또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